아이가 더 이상 분노를 느낄 때 욕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이유가 사라져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장난치고 딴청 부리면서 기계적으로 말했던 아이들은 조금씩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감우리 이우선 소장입니다. 아이랑 일상적으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다행인 거고요.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누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줘야 되고 아이를 공감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잘 못 견디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 표현을 막 해도 내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피하게 되거나 딴청을 부리게 되거나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요즘에 너 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티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잘 공감해주는 반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서운해하고 엄마는 자꾸만 문제 중심으로 해결 중심으로 접근을 하게 되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를 앉혀놓고 너 기분이 어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기에는 아이는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아이 수준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어떤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갈까?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요. 그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잘 나눌 수 있는 분위기, 긍정적인 정서가 잘 순환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그 안에서 감정을 배우고 공감을 훈련하고 사랑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스킬들을 쌓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알아가고 타인을 인식하고 상황과 맥락을 읽는 연습을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일단 아이가 감정을 잘 몰라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내가 잘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미안하다는 감정을 알아야지 미안할 때 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느끼는 쾌와 불쾌의 감정, 이게 불쑥 올라와 버립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감정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불쾌하면 짜증을 내고 내가 행복한 건지 즐거운 건지 신난 건지 설레는 건지 기대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감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좋아 이런 반응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감정을 잘 모릅니다. 막연하게 좋기는 한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마찬가지 화나도 미안해도 서운해도 뭔가 부끄러워도 다 짜증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짜증만 느끼기 때문에 그 문제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긴장돼요.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긴장하지 않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긴장할까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 긴장되는 감정에 압도당해서 상황을 망쳐버리거나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안다는 것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안다는 의미거든요. 즉 감정을 모르면 내가 내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공격적인 행동을 해요. 혹은 욕도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났고 서운해. 나 지금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불편해 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는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욕하거나 때리거나 부수거나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가 감정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이가 감정을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감정을 말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리 지르거나 짜증내거나 욕하는 그 행동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감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아이도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상해하면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어. 내가 슬퍼하면 아빠가 싫어할 수도 있어. 내가 화를 내면 엄마가 혼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꾸 친구들한테 휘둘려요. 너무 답답해요. 자기 감정 표현 잘 안 하고 친구들이 좋다고 하면 쭉 따라가고 친구가 이거 아니라고 하면 자기도 싫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너무 답답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는 쉽게 아이를 다그치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왜 그럴까요? 자기 감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자기 감정을 잘 몰라서 주변 사람을 관찰하고 있다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자기 감정을 아는 아이는 나는 그거 싫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게 연습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이 많은 감정들을 알게 된다는 거는 내가 내 상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이랑 감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단순하게 아이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줘야지 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이가 감정에 대해서 사고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분위기랑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의 성장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제 이해했고 아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계속 딴청을 떨어요. 집중도 안 하고 아니면 또 기계적으로 대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감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엄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 하다가 포기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포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아이가 감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안에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 상황 속에서의 자기의 상태를 잘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림책도 사보고요. 감정 카드도 사봤고요.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아이와 활동들을 진행을 해보면서 아이의 감수성도 길러주고 이제 정서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제 아이랑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아이랑 어떻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를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쭉 이어질 영상에서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아이랑 나눌 수 있게 그 방법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랑 이야기를 하려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사실 어른들도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아요. 생각도 잘 안 나고요. 익숙한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뭔가 카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뭔가 이게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그걸 매개로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아이 수준에서 가장 아이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잘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 방식인 게 좋고요. 이 놀이 속에서 구체적인 도구를 가지고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아이가 쉽게 그 장에 스며들어 와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정에 이런 감정 카드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카드가 혹시 없으시다면 다양한 표정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아이가 보지 않는 그림책에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을 오려서 다양한 표정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즐겁고 만족스럽고 기대가 되고 서운하고 설레고 떨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감정 단어를 아직 모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사용하는 것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단어를 다 알고 있어도 사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내가 쓴 말만 쓰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휘의 수준만큼, 그 어휘의 범위만큼 사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 단어를 5개밖에 모르는 사람과 감정 단어를 이렇게 50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 수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이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이 단어들을 익혀갈 때까지 우리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바꿔주려고 해요. 나름의 감정 카드를 만드셨으면 이 표정을 보고 아이가 자기 감정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너 오늘 기분이 어땠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그 표정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기분이 이랬어. 멀리 이사간 친구를 우연히 만났거든.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나 집에 와서 기분이 이랬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심술난 표정이거든요. 동생이랑 싸워서 동생 때문에 기분이 이랬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여기에 있는 표정들을 식별하면서 감정을 분별해요. 그리고 자기의 느낌과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오늘 기분이 어땠어? 말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기분이 어땠어? 여기서 골라볼래? 라고 하면 아이는 더 재미있고 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정을 짚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고른 표정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친구가 반가웠구나, 동생이 미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는 반가운, 미운 이런 감정들을 듣게 되는 거죠. 나름의 감정 카드를 활용해서 우리의 기분도 아이에게 들려주고 아이도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면서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재미있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들이 이 카드를 활용해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연습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아이가 더 이상 분노를 느낄 때 욕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이유가 사라져요. 왜? 나는 내 감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감정의 이야기를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는 나 스스로 내 감정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너는 그래? 나는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난치고 딴청 부리면서 기계적으로 말했던 아이들은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쑥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왜요?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감정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어떤 활동을 통해 놀이를 통해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몇 번 하다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대화를 이어가면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나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어요. 자, 감정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좀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이렇게 또 다른 활동을 한번 준비해 볼 겁니다. 자, 스케치북에다가 아이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그려보게 하면 좋겠죠. 아이의 모습을 그려보고요. 이렇게 표정이 있는 감정 조각들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을 오릴 거예요. 오려서 이렇게 조각과 이 그림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랑 오늘 네가 느꼈던 감정들을 순서대로 여기에 이렇게 놓아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오늘 이런 기분도 느꼈어. 그리고 또 이런 기분도 느꼈어. 오후에는 이런 기분이었어. 이렇게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이 그림 안에 놓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다가 자기가 느낀 감정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놓아보게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눈으로 봅니다. 자기가 이런 감정을 오늘 느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이렇게 슬펐을 때도 있었고 좀 화가 났을 때도 있었고 행복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는 자체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에게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보여주고 하루 동안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느꼈었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아이랑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활동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감정 카드가 있어요. 그 감정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런 감정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감정인지 여기에서 유사한 감정들을 골라보게 하면서 아이의 감정 분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픈 감정 같은 경우에도 기분이 조금 슬플 수도 있고 너무 슬퍼서 막 이렇게 속상하고 좌절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의 슬픔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슬픔의 단계가 있고 슬픔의 종류가 있는데 얼만큼 슬펐는지를 아이가 표현해 볼 수 있게 카드를 또 활용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눠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이랑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런 그림을 준비하셔가지고 또 재미있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게
감정 친구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슬픔이도 있고 기쁨이도 있고 화남이도 있고 행복이도 있다는 것을 머리로 상상할 수 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서 이 친구들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눈으로 보고 나면요,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화남이가 화를 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화나는 감정을 굳이 피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감정 친구들이 있고 내가 다 똑같이 이 감정 친구들을 존중하고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화남이를 특별히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나는 감정을 피하려고 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에게는 이렇게 모든 감정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내 마음 친구들을 그려서 이 마음 친구들을 내가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너의 화남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내가 화날 때 또 화 안 난 척 했어. 그래서 화남이한테 좀 미안해. 행복이한테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늘 내가 진짜 기분이 행복했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지를 못했어. 행복이를 잘 못 알아줬어. 라고 아이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른도 그렇거든요. 어떤 특정 감정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어른의 감정 습관이나 편견이 아이에게 전달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렇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 아이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아이의 행복이와 슬픔이와 화남이와 기쁨이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 친구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도 만나보고요, 엄마도 만나보고요, 아빠도 만나보는 거예요. 아빠의 화남이는 어떤 모습일지, 아빠의 화남이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아빠가 화나면은 너무 무서워. 그 화남이는, 아빠의 화남이는 되게 무서운 모습이야.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화낼 때는 내가 좀 자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자신의 감정 친구들에 대해서, 또 서로의 감정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정리하면 아이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문화를 우리 가족 시간에 넣고 싶으시다면 아이 수준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안드리는 방법은 놀이 방식이면 좋겠고요. 또 눈에 보이는 아이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나 도구나 활동지를 통해서 감정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카드를 활용해서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정들 사이에서 골라볼 수 있게 이렇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또 아이가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감정 조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아보면서 그날 자기 감정을 표현해보고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또 나의 감정들, 또 타인의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게 감정 친구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 내 감정 친구들, 또 엄마의 감정 친구들, 아빠의 감정 친구들, 그 감정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이 세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아이랑 더 깊게, 다채롭게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활동들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아이랑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는지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활용해서 아이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선을 잘 지키는 아이로 자라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의 이야기를 또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우리 가족의 감정 대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